자, 페이지 여러분 88페이지입니다. 자, 굉장히 긴 거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자, 다음은 실용 주식회사와 한국 주식회사가 작성한 계약서예요. 예, 계약서고요. 다음 계약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59번하고 60번인데요. 일단 59번은 마지막에 할게요. 자, 제목이 이제 제목 찾는 게 이제 59번이고요. 자, 그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실용주의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고 한다. 한국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예요. 1조는 이제 총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 2조가 나오죠. 이제 빈칸 채우는 게 60번 문제입니다. 2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읽을게요. 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약관, 물품 사양서 및 필요시 도면 등으로 뭐한다? 구성된다. 즉 계약 문서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 사양서 및 설계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지적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 갑은 제2항에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및 확인하고 갑을 합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60번의 기억의 문서와 관련된 거잖아. 그쵸? 계약 문서는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뭐와 관련된 거다? 계약 문서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1번 잘 된 거고요. 두 번째 3조 니은 볼게요. 3조 니은입니다. 을은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 전량을 납품 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갑의 검수에 합격하고 갑에게 수령됨으로써 여기에요. 납품이 뭐 된 거다? 완료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날짜까지 현품으로 물건을 납품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2번 검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 납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4조 디귿도 봐볼게요. 4조 1번 보게 되면 모든 물품은 계약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 명세서 또는 검품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갑의 구매 목적과 사용 용도에 맞는 신품이어야 된다. 즉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게 되면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시 5조입니다. 을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 과정 중에 유실, 없어지는 게 없도록 충분히 뭐 해야 된다? 포장을 잘 해야 된다.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라고 되니까 뭐와 관련된 이야기? 포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4번 포장 및 표지가 됐고요. 마지막 6조입니다.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는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권리 의무에 뭐가 된다? 양도 금지. 요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60번 정답은 2번이 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 59번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갑하고 을하고 지금 뭐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물건 만들라고 시키면 넌 물건 잘 만들어서 나한테 잘 보내주면 돼. 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물품 구매 계약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59번 정답 4번이에요. 60번 정답 2번이고요. 자, 61번 가볼게요. 다음 기사문의 표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사문의 형식일 뿐이지 여러분 조금 전에 했던 그 제목 집어넣기하고 똑같아요. 제목 집어넣기하고 똑같은데 읽어볼게요. 최근 공부하는 직장인 일명 샐러던트가 부쩍 늘며 기업 차원에서도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 전달을 넘어 업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경험성 노하우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 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샐러던트는 샐러리맨 직장인과 스튜던트 학생의 합성어로 직장 생활 틈틈이 자기 개발을 하는 직장인을 일컫는 말이다. 중략 대부분의 강좌는 엑셀 다루기 등 단순한 기술을 전달하는 것에서부터 각
분야별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좌까지 기업 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일조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이랬어요. 자, 이거는 바로 읽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보면 직장 떠난 중년, 회사 차원의 자기개발 강의 신설, 사무직 직장인 연간 공부량 2.5시간, 중국어 회화 및 인문학 공부, 셀러던트를 위한 강의 개설, 공부하는 직장인 셀러던트, 분야별 노하우 공유의 효과적. 일단 여러분 제일 포인트가 되는 말은 뭐가 들어가줘야 돼? 셀러던트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죠? 자, 중국 얘기는 여기는 좀 국한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5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61번 정답은 5번입니다. 넘길까요? 자, 62번이에요. 다음과 같은 문서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자, 성인 10명 중 4명 작년 책 한 권도 안 읽었다. 이게 어저께 배웠던 신문 기사에 뭐가 되는 거? 표제. 예, 가장 큰 헤드라인 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예요. 뭐에 대한 문제냐면 기사문에 대한 설명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대중성, 2번의 신속성, 빨라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객관성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광고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문에 광고가 실리기는 해요. 하지만 신문에서 광고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광고성은 기사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62번 정답 4번이 되겠고요. 63번은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특허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특허 뭔지 아시죠? 네, 특허에 대한 요건인데요. 정답은 5번이에요. 특허의 효력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요게 틀려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20년. 여기 암기죠. 그래서 암기입니다. 암기. 1번 볼까? 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고요. 출원 발명은 산업에 이용 가능해야 되고요.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은 표절이잖아. 따라하기잖아. 네 번째, 선행 기술과 다르다면 차별성, 어떤 것과 다르다라는 게 있어줘야 특허가 출원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럼 64번이에요. 홍길동 사원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 원칙을 정리했대. 옳지 않은 거예요. 기억, 일관되고 구체적인 용어, 2번에 주어 서술어 관계 명확, 문장은 가능한 한, 단문. 단문이란 얘기는 여러분 짧다 길다? 짧은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도 나왔지만 문장은 뭐 할수록 좋다? 간략할수록 좋다라는 말하고 이어지는 거고요. 특정 용어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제시해야 돼요. 이거랑 관련 있는 게 4번 봐봐. 리을. 반드시 국어로만 작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분야에 대한 특허인지 모르잖아. 맞죠? 만약에 영어와 관련된 특허 그쪽이라 기계 쪽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기계와 관련된 영어도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꼭 국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요게 여러분 특허 명세서예요. 요게 특허 명세서니까 보고 참고하시고요. 65번 문제입니다. 위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대화예요.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1번 보게 되면 철수예요. 자, 발명의 원칙을 작성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해야 돼. 맞고요. 기술 분야도 간단 명료가 맞아요. 세 번째예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작성할 때에는 본 발명과 관련 있는 원래의 기술도 적어주면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알려줘야지 특허가 되기 때문에 원래 것들도 적어주면 좋아요. 네 번째, 맞아. 종래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도 함께 기재하면 좋아. 이런 문제점을 내가 극복했다라는 게 강조가 될 거 아니야. 정답은 5번이에요. 특히 청구 범위를 작성할 때에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게 좋아. 왜냐하면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이라는 요게 틀린 거예요. 무조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청구 범위는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청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청구 범위는 명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요 정도의 내용이 나에게 내가 특허다. 요 범위가 명확해야지 안 그러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정답은 5번이고요. 66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맞는 거예요. 기역은 발명, 고안의 설명이고요. 니은은 기술 분야, 디귿은 고안, 발명, 고안이 되는 기술, 배경이 되는 기술 얘기한 게 디귿이에요. 리을은 특허 청구범이고요. 마지막 요약서가 미음이래요. 그러면 보기 읽고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보기 읽어볼까? 본 고안은 반도체 소자의 제조 방법 및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배선의 형성 방법과 다마신 배선의 폴리싱 방법 및 그 방법에 의해 제조된 반도체 소자에 관한 것이다 이랬어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여러분? 2번이 되겠지? 기술 분야에 대한 설명이지 고안 설명은 아니에요. 고안 설명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디테일한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7번부터는 여러분 좀 쉬워져요. 설득을 목적으로 한 발화가 뭐냐라고 했죠. 자, 설득입니다. 상대방이 내 의견에 따르기를 바라는 게 설득적 말하기라고 하는데 외우시면은 좋을 때나 보통 감화라기라고도 하고요. 감화 또는 명령, 감화 명령, 그 다음에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해요. 예, 감화적 기능,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게 감화 명령 환기, 환기도 되긴 해요. 환기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을 해서 상대방이 내 말에 따르기를 바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은 4번이거든요. 여러분 봐봐. 아빠, 백화점에서 잠바를 세일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이게 뭐 같아? 정보를 주는 것 같잖아. 하지만 정보를 준과 동시에 뭐 해달라는 얘기일까? 그럼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되냐면 직접적 말하기가 아니라 뭐가 된다? 간접적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게 감화 명령 지령 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거, 친구랑 나랑 둘이 공부하고 있어. 근데 에어컨이 좀 너무 세.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야, 춥지 않아? 물어보는 거야? 에어컨을 좀 줄이자는 거야? 에어컨을 좀 줄이자라고 하는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67번 정답은 4번이고요. 68번 별표 쳐주시고요.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진 거. 공감적 대화란 얘기는 상대방의 의견에 다시 한번 재질문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 아, 나 머리 아파서 공부하기 힘들어. 아, 네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공부하기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게 공감하며 말하기예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넌 왜 날 피하니? 너는 내가 나를 피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나 피곤하고 졸려요 이랬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 네가 오늘 피곤하고 졸리니까 숙제 안 하고 싶구나. 그래, 그렇게 해. 이런 것들이 공감적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반찬은 이게 전부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게 아니라 왜 네가 오늘 이 반찬이 먹기 싫은가 보구나. 먹고 싶은 반찬 따로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공감적 말하기가 됩니다. 68번 정답은 4번이에요. 자, 69번이에요. 요거는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햄버거 가게에서 줄 치세요. 아임이 고개를 끄덕거리며까지 줄 치면 돼요. 자, 여자친구인 옥님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 이랬어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방청객 모드. 그쵸? 예, 공감하며 말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호응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아이는 적극적인 태도로 옥님의 이야기를 뭐하고 있다? 듣고 있다. 맞는 말이 돼요. 그럼 나머지 왜 틀린지 한번 읽어볼게요. 옥님입니다. 머리를 손질하러 기분 좋게 미용실에 갔어. 그리고 미용사 언니한테 물어봤지? 언니 저 머리 하는데 얼마쯤 걸려요? 그러니까 언니가 조금만 기다리래. 그래서 생각하며요. 그 다음 이거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입니다. 아까 옥님이한테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흥분해 있는 걸까? 옥님이에요. 분명히 그 미용사 언니가 금방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20분이 넘었는데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끝까지 기다렸어. 근데 또 생각하며 말을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야.
뭔가 고민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걸 테고 그건 날 그만큼 의지한다는 이야기니까. 또 옥님이 드디어 내 차례가 돼서 언니한테 막 따졌거든?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달래듯이 그 누나도 힘들었겠지. 온종일 서서 일하는데 그럴 땐 그냥 속 편하게 그러려니 생각해버리는 게 좋아. 잊어버려가 돼요. 지금 아인의 실수는 여러분 지금 누구 편 들고 있는 거야? 오, 미용실 선생님 편 들고 있잖아. 이럴 때 누구 편 들어줘야 돼? 여자친구 편 들어줘야겠지. 그러니까 또 옥님은 좀 짜증이 내요. 버럭 짜증을 내며 아유 오빠 자꾸 말 자르지 말고까지 들어봐. 맥이 끊기잖아. 맥이 멈칫. 아 알았어 미안. 그래서 또다시 소리 높여 이야기하는 옥님 아인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건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이해해 주면 오히려 짜증을 낸다는 거다. 그쵸? 그러니까 남학생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여자들이 막 떠들 때에는 그냥 들어주면 돼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고 듣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고 아까 이것처럼 편만 들어주면 돼요. 예, 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 봐봐. 아이는 공감을 요구하는 옥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했잖아. 나한테 뭘 바라는지.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옥님은 아인의 조언에 짜증내고 아이는 그런 옥님을 뭐하고 있다? 예, 뭐 이해하고 있다가 근데 조언을 한 건 아니야. 그쵸? 조언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그냥 1번으로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 70번입니다, 여러분. 협의하기예요. 위에다가 우리 어저께 뭐라고 배웠었지? 토의. 그쵸? 협의는 토의하기예요. 토의.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죠, 여러분. 자, 줄 치세요. 주장, 타당한 근거. 얘는 여러분 협의하기 토의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했어? 토론 또는 주장하기, 논설문 쪽이 되는 거라서 정답이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협의하기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70번 정답 3번이고요. 71번입니다. 글쓰기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입니다. 글쓰기 단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5번이에요. 표현하기가 끝난 후에도 부자연스럽거나 표현하기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지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글쓰기 단계가 끝났어. 즉 글이 완성이 됐다란 얘기야. 그런데 부자연스럽거나 부족한 내용을 뭐 할 수 있다? 수정 보완할 수 있다란 얘기는 우리 어저께 뭐 배웠어? 마지막에 뭐 할 수 있다? 고쳐쓰기. 예, 고쳐쓰기 퇴고가 있기 때문에 고쳐쓰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1번은 왜 틀리냐면 내용을 생성할 때에는 쓸 내용이 생각날 때까지 천년 만년 기다릴 거냐고. 그럼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방법을 바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조직하고 난 뒤에는 가급적 생성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조직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독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글의 내용이 달라질 필요 없다? 아니지. 예상 독자에 따라서 글의 내용이 뭐한다? 달라져요, 당연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초딩을 상대로 할 때하고 대딩 상대로 할 때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지. 초딩한테 여러분 어렵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 독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네 번째, 글쓰기의 목적은 일단 내용을 생성하고 난 뒤 안 되지. 그렇죠? 생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거 뭐라고 배웠어? 목적과 주제 정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4번 틀려요. 정답은 5번입니다. 72번이에요. 인터넷 등급제 뉴스를 듣고 메모한 건데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기억봤더니 유해한 정보, 청소년 이용 불가, 19금 표시, 니은 인터넷 등급제 도입이 어렵다. 디귿 반대예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다. 리을 조 반대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 그럼 디귿하고 리을 묶어주면 돼요, 여러분. 디귿하고 리을 둘 다 뭐니까 반대니까 묶어주면 되고요. 미음이에요. 찬성입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해악,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 다시 비읍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비읍도 어디랑 묶어주면 돼? 디귿하고 리을하고 묶어주면 되겠죠. 얘는 반대입니다. 인터넷 특성, 능동적 정보 선택이고요. 시옷은 찬성이야. 해로운 정보 접근 쉽다. 어린이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옷은 누구랑 묶으면 돼? 비읍하고 시옷하고 묶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이 여러분 정부는 도입 취지와 납득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의 뭐가 필요하구나?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에요. 1번. 왜냐하면 기억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삭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여러분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예, 이걸 삭제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돼야 돼요. 2번 반대 묶었고 3번 찬성 잘 묶었고 그 다음에 이응하고 지읒은 과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도가 되겠고 전체 내용은 당연히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73번이에요. 광고의 문제점이라고 했어요. 어저께 배웠지만 이렇게 보이는 건 무슨 광고? 지면 광고죠. 지면 광고입니다. 읽어봤더니 하루에 2알 아침 저녁 식사 후 복용, 일주일이면 무조건 5kg 감량이라고 했어요. 너무 뻥이 심하지? 그쵸? 이런 게 무슨 광고다? 과장 광고가 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4번이에요. 자, 역시 지면 광고입니다. 그리고 공익 광고라고 나와 있고요. 제일 큰 거, 맨 밑에 맨 큰 것부터 본다면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조금 작은 글씨 읽어볼게요.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온 할머니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골목길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늘 당신 집보다 우리 집 앞을 먼저 쓸어주십니다. 이런 인심 덕분에 서로서로 옆집을 쓸어주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동네가 말끔해졌습니다. 깨끗해진 동네만큼 인심도 한층 더 훈훈해졌습니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 광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여러분 되게 특별한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인 할머니야? 일상적이고 평범한 할머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할머니가 할 수 있다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정답이에요. 평범한 인물과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등장시켜서 뭐한다? 친숙함을 주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끝. 그 다음 75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서두로 하여 글을 쓰려고 해요. 바로 이어서 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보게 되면 인터넷에는 유용한 정보도 있지만 부정확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쉽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대. 그러니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1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정보의 상업적 이용, 이거는 인터넷 정보의 불확실성하고는 관계가 없지. 상업적인 이용은 뭘 하겠다는 얘기야? 돈 벌겠다는 얘기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1번이 돼요. 그래서 2번 정보 습득의 다양한 방법, 인터넷만 있는 건 아니다. 책도 있지 않느냐. 예, 세 번째 보고서 작성의 바른 태도, 무조건 베껴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 삶은 연극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 위해 배우가 연극의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상활동을 한대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배우와 무대예요. 이 무대니까 내 삶의 터전, 괜찮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배우하고 관객이에요. 관객이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간다. 바로 관객이잖아. 맞죠?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배우하고 소품인데 소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품이 연극에서 쓰이잖아. 그 말은 나도 어딘가에 뭐가 있다. 늘 쓰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소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77번 별표 한 번만 쳐주세요. 요 문제가 여러분 자료 해석하기 문제라서 조금 이제 어려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가, 나, 타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나 다 자료 꼼꼼하게 다 읽어봐야 돼요. 꼼꼼하게 다 읽어야 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주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버리는 폐, 의약품 처리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갑니다. 신문기사 자료예요. 안모 씨의 집에는 70여 가지 약이 쌓여 있다. 안 씨 집에서 사용 기한이 지났거나 정체불명인 약들을 모두 수거하니 5리터가 넘었다. 안
안 씨는 오래된 약들을 처리할 때 쓰레기통이나 개수대에 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약품을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약 포장지에도 처리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버려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개수대에다가 버린대. 그 다음 나예요. 보고서를 봤더니 땡땡강 방류수에서 항생제 검출 결과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항생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무심코 버린 뭐 때문에? 약들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표 보시게 되면 A 처리장 B, C 쭉 나오게 되는데 항생제 양이 많다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가하고 나하고 이으면 어떤 논리가 가능한 거야?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무심코 버리는 약들 때문에 우리 강에서 뭐가 검출되고 있다? 항생제가 검출되고 있다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 강물을 마시면 우리 건강이 뭐해질까? 안 좋아지겠지. 그쵸? 그러면 다단락 보세요. 인터뷰 자료입니다.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봐. 그럼 나하고 다하고 붙이면 뭐가 돼? 항생제가 있는 물을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마지막.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는 폐의약품 수거 시범 사업을 벌여서 3개월 동안 7톤가량의 폐의약품을 수거했대요. 그 다음 줄만 칠까요? 유럽에서는 쓰고 남았거나 사용 기한이 지난 약은 약국으로 돌려주라는 문구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표지를 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라고 써먹을 수 있겠지. 아까 가하고 나 다하고 본다면. 자, 그러면 1번 봐봐요. 간화를 통해서 가정에서 버리는 의약품 중 일부가 강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확인하고 주택 밀집 지역과 다른 지역의 하수 처리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농도를 비교할 수 있는 거. 그 말이 뭐냐면 농촌, 즉 가정집이 별로 없는 뭐 축사에서 나오는 물하고 비교하는 거지. 축사에서는 항생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왜냐면 뭘 버리지 않았으니까. 약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택가하고 비교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알맞지 않은 건 여러분 4번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볼게. 나와 다를 통해 강물에서 검출된 항생제가 자연에 미치는 부작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틀린 거야. 항생제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글의 주제는 여러분 항생제를 줄이자라는 게 아니라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항생제를 줄이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지요. 자, 78번부터는 여러분 78번부터는 독해 문제예요. 예, 독해 문제라서 천천히 읽고 그 지문에 대한 답만 하시면 되거든요. 독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못해요. 왜 잘 못하시냐면 평소에도 사실은 책을 잘 안 읽어. 그렇죠? 책을 잘 안 읽다 보니까 느리게 읽고 집중도 안 되고 해서 문제를 잘 못 풀게 되는데 독해는 여러분 방법 없어요.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읽고 계속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실용 글쓰기에서도 보통 한 대여섯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읽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78번부터 계속 독해 문제니까 쭉쭉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답지 다 있고 설명지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는 별로 없고요.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89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저께 살짝 맛보긴 했었어요. 이렇게 고쳐쓰기 문제 있었잖아. 그쵸? 89번 한번 해볼게요. 다음은 어느 학생이 세대 간의 갈등을 제재로 쓴 글이래요. 자, 이를 고치기 위한 구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기억입니다. 땡땡땡 뭐가 들어가야 된대. 닥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말을 넣겠다라고 했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더 읽어봐야겠지?
그치? 갑니다. 요즘 청소년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이랬어요. 어저께 배웠지? 그러나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문장 뭐라고 했어? 반대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있다, 갈등이 뭐한다? 깊어지고 있다가 되니까 그러나가 아니라 2번 뭘로 고치겠대? 게다가로 좋긴 좋겠죠. 갈등이 있는데 게다가 그 갈등이 뭐하고 있다? 점점 깊어지고 있다가 되니까 2번은 잘한 거야. 그 다음 읽어요. 디귿. 물론 이러한 갈등은 하루 이틀 사이에 보다 일은 아니다. 리을. 세대 간의 갈등은 사회 내의 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까지 비금 한번 쳐보세요. 여기까지 읽은다면 여러분 디귿은 굳이 들어갈 필요 있는 거 없는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라는 건 필요 없으니까 디귿은 뭐 하면 돼? 삭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번도 맞아. 4번은 여러분 방금 비금 쳤지. 뭐냐면 다시 읽어요. 리을. 세대 갈등은 사회 내의 두 세대 간의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그 다음에 비금 쳤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을 가진 우리 사회의 전체의 단결력을 해쳐. 또 비금. 사회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까지 있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어요. 나눈다면 여러분 최소한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2개. 아니면 몇 개까지 나눌 수 있을까? 3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이 너무 길면 안 좋다니까. 아셨죠? 문장은 좀 짧게 간략하게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4번 문장이 기니까 2문장으로 나누는 게 좋겠어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미음. 같은 의미, 미음이 뭐냐면 모색해 찾아보기로 한다라고 했어요. 모색이 뭐야? 찾아보다잖아. 그러니까 모색하다 하고 찾아보다가 의미가 뭐한 거? 겹친 거기 때문에 뭘로 고치겠대? 그냥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또는 찾아본다 하면 되겠지.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라는 얘기는 내가 애써서 또는 노력을 들여서 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못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 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뭐 물과 기름이 뭐하지 않는 것처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의 골이 뭐하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 이런 속담이 맞겠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는 갈등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90, 91, 92, 93번까지 그 다음에 94, 95, 97, 97까지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고쳐쓰기 문제예요. 고쳐쓰기 문제니까 문법과 관련해서 천천히 풀어보시고 답지 해설지 다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시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 이해 안 가면 오세요.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98번이에요. 역시 개요 바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요와 관련된 건데 98번 하나 풀어볼게요, 여러분. 98번 하나. 아래 개요 바탕으로 글을 쓸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주제문이 바로 뭐냐면 집중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방제 관리가 필요하대요. 서론 나오는데 집중호우 피해의 실태에 대한 얘기고요. 본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양상. 첫 번째가 산사태, 토사의 유입이고요. 두 번째 하천의 범람. 세 번째가 특정 지역의 상습적인 피해예요. 상습적 피해란 얘기는 쉽게 말하면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일회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지속적이 않고 그냥 계속 한 번만 써먹고 내년에 또 멈추고 또 멈추고 이런 얘기가 이어질 거예요. 두 번째, 집중호우 피해의 주요 원인이에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숲의 훼손. 그래서 뭐가 일어나? 산사태. 그죠? 두 번째, 하천 바닷가 주변 및 교량에 대한 허술한 관리. 그래서 뭐가 돼? 범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봐봐. 나오지. 일시적 피해 복구에 급급한 재해 관련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일이 돼요. 그러면 대책이 어떻게 할 거냐? 어저께 배웠지? 문제가 3개면 해결 방법도 몇 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 방법은 숲을 보존하자. 그래서 산사태를 막아보자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하천 및 교량의 철저한 관리하자. 그래서 범람을 막아보자. 세 번째는 예방에 초점을 둔 재해 관련 행정 체계를 뭐하다? 수립하자.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계획에서 벗어나보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봐요.
작년에 물에 잠겼던 마을의 주민이 올해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매년 반복되는 거 맞는 말. 두 번째,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는 외국의 재해방지 시스템.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괜찮지. 세 번째, 대규모 개발로 인해 피해 지역 주변의 산림 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산에 나무가 없어.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잖아. 마지막이 네 번째가 정답이에요, 여러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횟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심층 보도 횟수가 적다. 보도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나오지 않았잖아.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요. 집중호우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각자료, 그러니까 뭐 영상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이 보여주면 좋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요 문제 있으니까 풀어봐 주시면 돼요. 99, 100, 101까지도 다 개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02번부터는 여러분 102번부터는 배열 문제거든요. 칠판 잠깐 보세요. 배열 문제도 역시 출제가 되기는 해요. 배열 문제도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배열 문제 나와봤자 한 문제예요. 그쵸? 한 문제에 연연하기보다는 주관식을 많이 쓰는 게 점수 올리기에는 유리하기는 해요. 실제로는. 근데 어쨌든 교시 1교시, 2교시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기니까 최대한 할 때까지는 해야겠지. 그쵸? 자, 배열 문제는 여러분 첫 번째로 순서가 있어. 배열 문제는 여러분 읽지 마. 읽지 말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다라 마가 있대. 여기서 순서대로 찾으라잖아. 선택지를 안 보고 막 읽었더니 내가 다가 먼저네? 해서 다를 딱 쳐봤는데 1, 2, 3, 4, 5번에 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뭔 얘기냐면 봐봐. 101번 봐봐. 102번. 다음 문장을 적절하게 배열한 거 나오겠지? 가나다라 마가 나와. 자, 선택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 1번이 가로 시작해. 2번이 나, 3번도 나, 4번 나, 가, 5번 다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선택지에 따라서 여러분 읽으면 되겠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단락은 뭐 아니면 뭐야? 가 아니면 나 아니면 다야. 맞지? 그러니까 라마 읽을 필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선택지. 그래야 뭐가 먼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요령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어휘,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 단어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러분 포괄적인 어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어휘가 있어요. 포괄적인 어휘는 범위가 넓은 어휘를 말하는 거고 개별적인 어휘는 의미가 좀 작은,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큰 거, 얘는 의미가 좀 작은 거거든요. 생각해봐 여러분. 포괄적인 게 앞에 올까 개별적인 게 앞에 올까? 포괄적인 게 먼저 와요. 포괄적인 게 먼저 와요. 포괄적인 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이 나왔고 철수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예요. 그러면은 행복이 포괄적인 게 되는 거고 담배를 피우는 게 뭐가 되는 거야? 개별적인 행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 개별적으로 어휘 배열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그다음 뭐 봐야 되냐면 지시어라든가 아니면 접속어 봐주셔야 돼요. 지시어나 접속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봐봐. 지시어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처럼이라고 나올 거야. 이처럼이라고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다야. 다 이처럼 이랬어. 얘 때려 죽여도 앞에 못 와요. 맨 앞에. 그치?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어야 뭘 받아주는 거야. 이처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시어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시어 받아야 되고 또 만약에 나달락인데 그러나 이랬어요. 역시 때려 죽여도 앞에 와 안 와? 앞에 못 와요. 왜냐하면 앞에 뭔가 있어야 그러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접속어 봐줘야 되고 이 접속어가 만약에 그러나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앞에 있는 것과 이 문장이 뭐라는 얘기일까? 반대라는 개념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접속어 봐주게 되면 중간에서도 포지션이 뭐하게 돼?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102번 한번 풀어볼게요.
선택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다 중에 하나예요. 가 한번 읽어볼게. 권위가 수반된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격이 필요하대. 일단 포인트는 권위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이고요. 인격이 포인트 단어가 돼요. 이게 먼저 갑니다. 나 한번 읽어볼게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일반적이다. 리더십 줄치고 능력 줄치면 돼요. 나까지 읽었어요. 다 한번 읽어볼게. 앞에 올 수 있는 건 가나다밖에 없으니까. 맞죠? 다 읽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 줄치고요. 인격적 도덕성 줄치고요. 결함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리더십은 당장 뭐한다? 허물어진다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글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글이야? 리더십에 대한 글이죠. 그쵸? 올바른 리더십이 되려면은 뭐가 먼저 필요하다? 능력이 먼저 필요해요. 맞지?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가나다 중에서는 뭐가 먼저 와야 돼? 나가 먼저 오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역시 선택지 플레이를 해야 돼. 나가 먼저 오는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 2번하고 3번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시간도 줄여야 되니까 봐봐. 2번은 나라가 되는 거고 3번은 뭐가 되는 거야? 나가지. 그쵸? 그러면 나라냐 나가냐만 보면 되잖아. 그럼 나 다시 한번 읽어요.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는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했고 라 보세요. 지적 이해력, 실천적 추진력 등 어느 하나도 강한 리더십을 지님에 있어 소홀히 할 뭐가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라고 했죠. 나달락에서 능력이 필요하다. 나달락에서 능력 얘기했고 라에서 또 뭐 얘기했어? 능력 얘기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돼야 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할만하지. 요렇게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03번 하고요. 넘기시면 104, 105, 106, 107, 108, 109번까지 110, 111번까지 요게 다 110번까지가 다 뭐예요? 배열 문제예요. 배열 문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빈칸에 넣는 문제들도 111번부터 있으니까 읽고 여러분 111번하고 115번까지는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뭘로 출제할 수도 있을까? 주관식으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뭘까? 그럼 읽어보고 당연히 내용 바탕으로 뭐 하셔야 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객관식도 출제되지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11, 115번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됐지요? 116번이에요. 116번 되게 중요한 건데 접속어 집어넣는 거예요. 접속어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가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반대. 그쵸? 뭐 원인과 결과가 되면 뭐 왜냐하면 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므로가 들어가고 내용 그대로 이어주면 뭐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갈 거야. 그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116번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현대과학이 태동한 이래로 주요 연구수단은 망원경과 현미경이었어요. 멀리 볼 수 있는 게 망원경, 좁은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현미경이었어요. 그 다음 자연현상을 분석해서 연구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학문을 사다리 모양으로 뭐했다? 정돈했다예요. 자 봐봐. 망원경, 현미경 얘기했고 연구 대상의 크기에 따라서야. 그쵸? 이러면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낫다? 일단 봐. 따라서, 그러나, 하지만, 또한이야. 자, 뭐는 제껴질 수 있을까? 3번하고 4번. 그럼 4번하고 4번 제껴지는 거고 또한이란 얘기는 여러분 이야기 몇 번 얘기하는 거야? 2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또한도 뭐 하면 돼? 지워지면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또한도 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따라서 2번에 따라서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선택지를 보게 되면 1번은 그러나가 들어가고 2번은 뭐 들어가요? 하지만 들어가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나하고 하지만 구분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하지만에 꽂히지 말고 마지막 뭐에 보면 되는 거야? 즉 하고 뭐 보면 돼? 그렇지만 요게 더 포인트예요. 그러나 하고 하지만은 구별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자 그러면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 자, 어디부터 읽을 거냐면 두 번째 괄호 옆부터 읽을게요. 2차 세계대전부터 읽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70년대부터 컴퓨터가 학문의 연구수단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연구 방법이 아까 뭐였어? 망원경과 현미경이잖아. 근데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대요. 분석 못지않게 이제 뭐가 중요하다? 통합 능력이 뛰어난 컴퓨터의 출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다양한 학문 사이의 관계를 제고하게 된 거다. 그 다음 전문 분야의 개별적인 연구보다는 여러 학문 사이의 공동 연구가 요구되는 새로운 주제들이 속속 발견되어서 상이한 학문 간의 수평적인 융합이 뭐한다? 가속되었다. 그쵸? 이래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죽어도 뭐는 아닌 거야. 그렇지만은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접속어 집어넣는 것도 봐주시고요. 독해 문제가 130번까지가 있는데 자, 한번 넘겨서 여러분 129번까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하고 잠깐 쉬어요. 어저께 살짝 했었어. 조건에 맞는 글쓰기. 이 조건에 맞는 글쓰기인데 역시 객관식도 출제할 수 있고 모두 출제할 수 있다. 주관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129번 가볼게요. 요거는 한번 했고 130번 한번 해볼게요. 아까 129번 어저께 했던 거고요. 130번 볼까요?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해서 쓴 짧은 글, 보기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거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선택된 제재가 1인칭 줄치면 되는데 좀 낯설지 여러분한테는. 1인칭이란 말이 뭐냐면 나예요. 나가 나오면 돼요. 나가 나와야 1인칭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어, 의태어 줄치면 되는데 소리 흉내낸 말이 의성어고요. 모양을 흉내낸 말이 뭐다? 의태어예요. 소리 흉내내면 의성어, 모양 흉내내면 의태어입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 요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지우개가 1인칭이 됐네.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고통이 따르지만 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뭐가 없어요? 소리 흉내낸 거라든가 모양 흉내낸 게 없지. 그죠? 2번도 한번 읽어볼까? 수건이에요. 햇빛이 나의 몸에 스며든다. 바람이 불어 산들산들 흔들린다. 산들산들 줄치면 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의태어. 요게 의태어예요.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을 맛보는 이 시간이 가장 뭐하다?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은 없어요. 반전시킨 건 없잖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늘 긍정적인 긍정적인 현상밖에 없지. 맞아요. 아까 지우개 같은 건 어땠어요, 여러분? 뭐를 지우다 보면 뜨거워지잖아. 하지만 뜨거워지지만 힘들지만 잘못된 것을 고쳐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근데 2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부분이 없어서 정답이 안 돼요. 정답은 4번이에요. 분필 봐봐. 오늘도 어제와 같이 칠판 위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 때로는 딱딱 나왔다. 그쵸? 딱딱. 의태어고요.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이야. 아픔인데 이거를 뭘로 반전시켜 여러분? 삶의 기쁨을 전해주는 것에 뭐를 느낀다? 보람을 느낀다가 돼서 반전됐잖아. 그죠? 그래서 13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10분 쉬고 와서 주관식 문제 들어가겠습니다.